그래도 뭐 계속 그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철강 섹터 담당하고 있는 박승봉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슬슬 시작되기 때문에 3분기 철강 금속 업체들 실적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업황 동향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탑픽 위주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시총 순위대로 이제 영업이익 지금 저희가 추정치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일 먼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프리뷰를 발간을 안 했습니다. 이게 뭐 아시겠지만 포항 공장 침수 피해가 되게 컸었고, 이게 관련해서 뭐 복구 비용이라든지 생산 차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까지도 아직 정확하게 추산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웬만한 다른 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아마 뭐 프리뷰 자료를 발간을 많이 안 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3분기 영업이익으로 추정을 했던 게 1.7조 원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뭐 당연히 이거는 어려울 거고요. 그 판재료 판매 단가, 그러니까 ASP가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3분기 때 많이 빠진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2분기 대비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이 축소가 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각종 그 침수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을 감안해 보면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영업이익은 뭐 1조 원 정도 전후로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잠정 실적 공시는 이번 주 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저희가 프리뷰 자료를 이미 발간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8,200억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3분기 저희 추정치가 한 3,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 기대치가 4,600억 정도 인점을 감안해 보면 좋은 실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8월부터 현대차 그룹으로 납품하는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톤당 96,000원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랑 동일하게 나머지 판재료 제품 가격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판매량도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특히 봉용강 쪽이 2분기 대비 한 20만 톤 이상 빠지면서 전기료 같은 경우는 판매량에 따른 고정비 효과가 좀 되게 큰데 이번에 고정비 확대 효과가 조금 큰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3,4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3분기 때 판매 부진했던 거를 조금 만회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영업 전략을 취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판매량이 QOQ로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재료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재료는 3분기까지도 올랐지만 4분기는 이제 고로 원재료가 빠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판매 단가를 3분기 때 많이 인하를 한 상황에서 4분기 때 추가적으로 더 내리겠냐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저희는 그래도 한 플랫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다시 이제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판매량도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그냥 4천억 중반 정도를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도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3,800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상당히 좋았는데 3분기는 저희가 원래 프리뷰 자료로 추정했던 게 2,700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안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해외에 있는 자회사 중에 호주의 그 또 다른 아연 재련소인 SMC라는 업체가 아무래도 이제 뭐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큰 상황인데 2분기도 전기요금이 꽤 인상 부담이 꽤 컸지만 3분기도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면서 원가 부담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그 증설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증설 관련된 허가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호주 자회사인 SMC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2,700억을 하회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풍산이나 세아베스틸 지주 이런 저희 중소형 업체들도 2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거의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이제 수요 부진 이슈를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소형주 중에 좋게 말씀드리는 종목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일단 영업 환경은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수출 마진이 여전히 상당히 좋고, 그에 반해서 내수 같은 경우는 나머지 판재료 가격이 빠진 것처럼 내수 관광 가격도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2분기 대비 마진율이 악화가 됐는데, 저희가 원래 세아제강 3분기 영업이익으로 추정을 했던 게 한 700억 정도를 추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아제강도 그 포항에 제일 큰 관광 공장이 위치해 있는데 이번 9월 달에 태풍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차질이 조금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각종 좀 비용까지 감안해 보면 3분기 영업이익은 한 56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회성인 거고요. 포스코와는 다르게 이게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최근 기준으로는 거의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때 부진했던 판매를 4분기 때 메이크업을 하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4분기 판매량은 또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수출 마진은 뭐 당연히 4분기까지도 상당히 좋을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반면에 9월 중순부터 내수 관광 가격을 좀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내수 쪽 마진율도 다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은 뭐 한 800억 가까이 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을 2분기가 원래 사상 최고치였는데 4분기 때는 다시 한번 경신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뭐 국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 철강 가격이 그렇게 의미 있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유통 가격 기준으로 최근 한 달 동안 그 나름 좀 의미 있게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수요가 의미 있게 살아나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포항 공장 침수 피해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때문에 뭐 열연이든 후판이든 유통 가격 위주로 가격이 좀 올랐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 실수요 출하 가격을 4분기 때 최소한 떨어뜨리지는 않는 거에 일조를 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철강사들 유통 재고 같은 경우도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중국이 아직 뭐 한 9월까지는 그렇게 철강 수요가 의미 있게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월 달 접어들면서 부동산은 쪽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근데 인프라 쪽 수요는 어쨌든 올해 상반기 내내 중국이 지방정부로 하여금 대규모 특수 채권을 찍어내도록 유도를 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폭우라든지 폭염, 뭐 지진, 태풍 이런 날씨 이슈 때문에 실질적인 SOC 투자로 그동안은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10월 달부터는 그래도 날씨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는 좀 잡히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재료 가격이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중국 철강사들 마진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수급상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가격 인상 시도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프라 중심으로 수요가 조금 살아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빠르면 10월 중순 아니면 10월 말부터 저희는 중국 가격도 다시 조금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기존에 말씀드린 탑픽 종목이 동일하고요. 고로사들,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포항 침수 피해에 따른 3분기 실적 악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장기적으로 저희가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이런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들도 포스코홀딩스 매출 그룹수에 충분히 크게 기여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철도 일단은 뭐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르사 위주로 계속 비중을 늘려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좀 그동안 꾸준히 올랐는데 뭐 최근에 이제 지분 경쟁 관련된 이슈들이란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현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뭐 계속 그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저희는 계속 뭐 다른 종목들은 추천을 안 드리지만 유일하게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올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이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에너지용 강간의 경쟁 국가인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산 유정용 강간에 대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높은 반등핀 관세를 상무부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유정용 강간 수입이 올해 12월부터 더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확실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는 관점에서 세아제강도 계속 저희는 좋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